네, 안녕하세요. 제키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녹화를 한번 켜봤어요. 지금 출근일하러 나가고 있는 길이고요. 오늘 녹화를 켠 이유는 이제 아는 형이 택시를 한번 해보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참 택시를 쉽게 보는데, 운전만 할 줄 알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많이 접근을 많이 하시죠. 특히 좀 나이 좀 있으신 분들, 회사 퇴직하고 택시나 해볼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솔직히 생각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운전만 해서 할 수 있는 게 택시가 아니라 이래저래 신경 쓸 것도 되게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참 여러가지로 우리 몸에도 안 좋고 정신건강에도 안 좋고 솔직히 쉬운 직업이 아닌데, 일단 진입 장벽이 낮다는 데 대해서 사람들이 택시를 많이 해볼까 생각을 하시죠. 일단 잠시만요. 그래도 시작을 해보겠다 하면은 말릴 수는 없죠. 왜냐면 그 형도 40대 후반이고 저도 이제 40대 중후반인데, 솔직히 우리 나이에 어디 새로운 직장을 구한다든지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40대면 젊은 나이니까 뭐든 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데, 새로운 직장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과 또 나보다 어린 사람들도 많을 거고, 그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형도 이제 본인이 하던 일을 계속 하려다 보니까 쉽사리 일자리가 안 구해져 가지고, 왜냐면 그 형 일이 경기에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그런 직업이라. 담배를 하나 필까? 이제 차 앞에 거의 다 왔고요. 이제 그 형도 한번 보라고 찍는 거고, 이제 나머지 이제 택시를 이제 시작하시려는 분들, 아니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그런 분들 보라고 한번 영상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영상에도 그런 내용들이 좀 있긴 한데, 영상이 하도 뒤로 밀려서 찾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새로 한번 찍어보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택시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 그건 확실히 알고 시작하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개인 택시 시작하는 걸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운전에도 적성이 있어야 되고, 이 직업이 나한테 맞는 직업인지 그런 것도 좀 파악하기 위해서 법인 택시 한두 달, 두세 달이라도 해보고 나서 하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또 여유가 되신다면 무조건 개인 택시로 가시는 게 좋고, 제가 지금 도급 택시를 타고 있지만 도급도 괜찮은 벌이가 되지만 아무래도 눈치는 보이죠. 사고가 났을 때도 눈치 보이고, 이래저래 차량의 고장이라든지 이런 거 났을 때도 살짝씩 눈치가 보이고. 어제 그 형도 그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어르신이 퇴직을 하고 택시를 했는데 누구한테 간섭 안 받고 터치 안 받으니까 너무 좋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거는 이제 택시를 한 지 며칠 안 되신 완전 초보 택시기사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처음엔 좋죠. 택시의 장점 중에 하나죠. 누구의 터치를 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그 외적으로도 또 법인 택시는 또 신경 쓸 것도 많고요. 일단 택시를 시작하시겠다면 누구든지 해보시는 건 나쁘지 않고,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게 나으니까요. 일단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바로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저기 회사를 알아보시고 가서 면접을 보시면 되고, 면접을 통해서 여기에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시작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집하고 가까운 데가 좋아요. 왜냐면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아닌 회사도 있지만은 대부분 입금을 해야 되니까 하루치를 입금하는 회사도 있고, 2, 3일치, 일주일치, 열흘치, 저처럼 이렇게 좀 모아서 입금하는 회사도 있고 하는데,
아무래도 집하고 가까운 데가 편하겠죠. 일단 그렇게 면접을 보고 나시면, 잠시만 차에 탈게요.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뭐냐면 신규 교육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광주 같은 경우는 저기 일곡에 더워. 날씨가 다시 더워져 가지고 일곡이 교통문화연수원인가 거기서 신규 교육을 받아야 제대로 이제 등록을 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보통 그 교육을 안 받아도 회사에서, 저 같은 경우도 그랬거든요. 일을 시작하고 중간에 이제 회사에서 교육 날짜를 잡아줘 가지고 그때 뭐 이틀 빼주고 가서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하루 8시간 이틀 받아야 될 거예요. 시간 여유 되시는 분들은 본인이 접수해서 미리 교육을 받아 놓으시면 좋고, 또 완전 초보 택시 기사 같은 경우는 저는 비가맹 택시로 시작하는 걸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특히나 이제 광주처럼 가맹 택시가 많은 도시에서는 콜 받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한 6개월 정도 가맹 택시를 탔었고, 광주 같은 상황의 도시에서는 가맹 택시로 일단 일을 시작하시는 게 저는 낫다고 보거든요. 물론 서울이라든지 나머지 다른 지역에, 우리 지역에는 가맹 택시 점유율이 낮다, 그런 곳에서는 비가맹으로 택시로 시작하셔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광주 같은 상황의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는 차라리 가맹으로 시작을 해서 수락률, 수행률을 쌓아주시는 게 좋죠. 수락률이라는 것은 카카오가 주는 대로 수락을 해서 수행을 하는 거고, 수행률이라는 것은 그 콜들을 얼마나 많이 소화를 했느냐. 어제도 이제 그 형한테 말을 했지만은, 택시를 하려면 보통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는 해야 돼요. 8시간은 좀 적게 느껴지긴 해요. 일단은 없는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쌓아서 남들과의 경쟁을 좀 붙으려면은 수락률, 수행률을 많이 올려야겠죠. 요즘에도 수락률, 수행률 좋은 분들이 너무 많아서 콜 받기도 쉽지 않고, 또 가맹도 너무 많기 때문에 가맹끼리의 싸움도 치열하고요. 또 경기도 안 좋기 때문에 콜도 많이 없고, 저 같은 경우도 요즘 조금 뭔가 부족한 매출을 하고 있어서 힘이 빠지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 기본적인 거는 카카오가 주는 대로 콜을 수행을 하고, 그 콜을 여러 콜을 수행을 해서 데이터를 좋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하고 나서 그렇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하고 나서 이제 비가맹으로 넘어와도 어느 정도 할 만한 상황이 되니까.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콜 받는 게 힘들기 때문에 가맹 택시로 시작하시라는 거고, 광주 같은 조건의 지역에서 왜 비가맹으로 가기를 저는 말씀드리냐면,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여서 나는 콜을 좀 받는다 생각하시면 비가맹으로 가라고 하냐면, 광주 같은 경우는 가맹 택시는 초과금을 6대4로 나눠요. 저 같은 경우 택시 시작해서 첫 달에 800 몇십만 원을 했는데 한 350인가 60 정도의 급여를 받았었죠. 그런 게 싫어서, 40%를 떼어가는 게 싫어서 차라리 나는 산학금만큼만 하고 더 이상 안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가맹하셔도 돼요. 산학금만 하고 나는 한 220만 원만 벌겠다 하시는 분들은 가맹으로 계속 하셔도 돼. 하지만 좀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시는 분들은 비가맹으로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였을 때, 내 데이터가 괜찮게 만들어졌을 때 비가맹으로 넘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사람이 있어야 콜이 있는 거니까 사람이 많은 쪽으로 가서 콜을 받아보시는 게 좋고, 가맹이 좋은 게 그런 게 있죠. 픽업이 짧다는 거, 그리고 콜이 좀 적을 때 비가맹보다는 가맹 쪽으로 콜이 좀 더 간다는 거. 어쩔 때 보면 완전히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 보면 좀 나눠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알 수가 없고요. 그렇게 이제 가맹을 시작하셔서 어느 정도 데이터를 쌓아놓은 다음에 계속 가맹을 하든 비가맹을 하든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요. 아까 말했던 택시 기초교육인가, 그거는 이틀짜리
어느 택시기사나 다 받으셔야 되고, 제가 추천했던 대로 이제 택시를 시작하기 때문에 가맹을 시작하신다면은 또 가맹 교육도 따로 있어요. 그럼 몇 시간 안 되더라고. 2시간인가 4시간인가 얼마 전에 팁으로 해서 네모로 대부분 다 교체가 돼가지고 네모 가맹 교육도 다들 받으셨을 거예요. 가맹 하시는 분들. 그 교육은 이제 일 시작하고 나서 회사에서 시간 빼주면 그때 가서 받으면 되는 거니까, 아까 말했던 기초 교육은 시간 되면 미리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그 형도 알려달라고 하는데, 솔직히 상황이 생겼을 때 뭔가를 알려줄 수 있는데, 상황이 생기기 전에 뭔가를 알려주는 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터기 부분에서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는 거 일단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제 손님이 타면 여기 버튼이 10개가 있죠. 보통 흐려 빈차, 주행, 지불, 예약 버튼, 호출 버튼은 거의 쓸 일이 없고요. 예약은 조금 쓰기는 해. 빈차 등을 끄기 위해서. 보시면 예약을 누르면 빈차 등과 위에 갓등이 꺼져요. 다시 예약을 누르면 켜지고요. 호출 버튼 경우는 이건 어디다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한번 써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영수 같은 경우는 누르면 영수증이 나오는데, 이것도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안 나오더라고요. 마지막 내렸던 손님의 영수증만 뺄 수 있어요. 만약에 손님이 목적지 도착해서 저 영수증 하나 주세요 하면 계산한 다음에 뭐 카드로든 아니면 자동 결제였으면 마지막에 빈차를 눌러서 여기를 초기화를 시키죠. 그런 다음에 영수 버튼을 누르면 영수증이 나오니까 같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보통 그런 경우는 참 적긴 한데, 전에 택시 사기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동 결제로 하고 내렸어요. 그리고 영수증 좀 달라고 해가지고 받고 내렸어. 이제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저 카드로 결제했는데 자동 결제가 또 청구가 됐다. 그러고 영수증 보여주면서 봐라, 나 카드 결제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거의 그런 경우는 없다고 판단되고요. 자동 결제인데 영수증을 달라는 분들이 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볼펜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영수증에다가 자동이라고 써서 줘요. 그래야 사기를 못 치게. 이제 거의 그런 경우는 없는데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고, 일단 예를 들어서 이제 손님이 타죠. 이게 보통 이런 기능 같은 경우는, 이런 기본적인 거는 회사에서 가르쳐 줘요. 근데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버튼이 아닌가? 지금 주행 버튼을 꾹 누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남은 거리 표시 안함으로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누르면 남은 거리 표시로 나와요. 길게 눌러 주셔야 돼요. 남은 거리 표시. 이게 뭐냐면, 주행 버튼을 눌렀을 때 요금 옆에 우리가 남은 거리 미터가 표시되는 거 있어요.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또 지불을 누르시면 자동 결제 사용이라고 나오죠. 이게 뭐냐면, 이게 잠시 뒤에 또 보여드릴 건데, 우리가 보통 영수증, 그 날치의 영수증을 빼면 신용결제 내역이 있고 현금결제 내역이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되게 불편한 기능인데, 진짜로 현금은 빈차를 눌러서 현금 내역으로 들어가게 하고, 자동결제 손님은 어플로 결제를 하고, 이 미터기에 이제 보여드릴게요.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지불을 누르면 이렇게 자동결제 버튼이 나와요. 어플로 자동결제한 손님들은 이걸 눌러서 자동결제 내역으로 영수증에 따로 3개로 나눠지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되게 저는 불편하게 느껴지거든요. 한번 실수하면 이것저것 다 계산도 꼬여버리고, 그래서 저는 저 버튼은 사용 안 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남은 거리 표시 1980 몇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건 기본요금 거리죠. 이 거리를 없앨 수도 있어요. 저도 한때는 없애고 다녔었는데, 그냥 지금은 다시 표시하게 다니고 있고요. 이제 지금 일하시는 분 중에 이 남은 거리가 표시가 안 된다든지, 지불을 눌렀는데 이 자동 결제 버튼,
이걸 사용하고 싶으시다든가 아니면 귀찮으니까 없애고 싶으시다든가 하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불을 꾹 누르시면 돼요. 이 요금이 있는 상태에서 말고 이걸 계산 완료한 다음에 지불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이 자동 결제 버튼이 나오고 안 나오고 해요. 그리고 주행 버튼은 좀 전에 봤던 이 1900대 이 거리들 나오고 안 나오게 하는데 그냥 나오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미터기를 보여드리면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도착해서 지불을 누르죠. 그리고 카드로 계산을 해요. 승인 요청 중입니다.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근데 감사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냐면 뭐 카드를 잘못 줬다든지 뭐 이 카드는 다른 데 써야 되는데 다른 카드로 해주세요. 벌써 결제를 해버렸는데 이럴 때는 이 메뉴에 들어가시면 결제 취소라는 게 있어요. 결제 취소 누르시고 그 마지막으로 이 카드로 결제했던 마지막 내용만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다른 카드는 또 따로 할 수가 있어요. 카드별 마지막 승인 내역을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 마지막 결제 내용만 취소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저번에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결제 취소 누르시고 그 카드를 갖다 대시면 결제 금액 취소한다, 진행하겠냐, 진행 누르시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이 카드로 결제한 마지막 내역이 취소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어떤 경우에 또 사용할 수가 있냐면 이거 스샷까지 찍어놨는데 이거 말로만 해드릴게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동 결제 손님의 경우에 자꾸 흐려져 초점을 못 잡냐. 자동 결제 손님의 경우인데 손님도 착각하고 카드를 줘버려요. 뒤에서. 그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카드를 받죠. 그리고 카드로 결제를 해. 그리고 이제 손님은 가요. 그리고 가맹택시 같은 경우는 지불을 누름과 동시에 핸드폰과 연동이 돼 있어 가지고 결제 금액에 얼마라고 들어가 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결제하기를 눌러버리는 거죠. 그러면 손님은 카드로 결제하고 자동 결제로 또 한 번 결제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중 결제가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손님이 이제 바로 아직 안 가고 있으면 카드 결제 내역을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결제 취소로 해서 취소하시면 되고, 아니면 택시 어플에 들어가시면 오른쪽 위에 메뉴 누르시고 운행 이력을 들어가시면 그 운행에 대한 자동 결제에 대한 자동 결제로 들어가셔도 되겠구나. 자동 결제로 들어가셔도 되고, 운행 이력으로 가야 되나? 하여튼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카메라 녹화 중이라 폰 녹화 중에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보여드릴까? 잠시만요. 보니까 자동 결제 내역에는 안 나오고 운행 이력 여기 네 번째인가 들어가시면, 만약에 방금 손님이 내렸다, 지금은 이게 활성화가 안 돼 있을 거예요. 결제 취소하기가 안 나오죠. 원래는 이 가격 옆에, 지금 제일 위쪽에 효덕동에서 진월동 간 거, 이 가격 옆에 결제 취소하기 버튼이 있어요. 이게 24시간 안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제 폰에는 활성화가 안 돼 있고요. 만약에 손님이 카드로 하고 나도 모르게 자동 결제 또 올려버렸다, 손님이 옆에 있으면 카드 줘보세요, 카드 취소해 드릴게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금액 옆에 결제 취소하기 버튼이 있거든요. 그걸 누르면 자동 결제가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중 결제가 되는 거를 얼른 수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 그런 기능 하나 알려드리면, 주간만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아침에 시작해서 심야 자정 전에 끝나시는 분들은 이걸 손댈 필요가 없는데, 저같이 이제 심야까지 하시는 분들은 자동 결제 내역 들어가시면 오른쪽 위에 시간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날에 리셋되는 시간을 정하는 거죠. 만약에 12시로 해 놓으면 저는 심야까지 하기 때문에 자정 전과 자정 후로 하루 매출이 갈려버려요.
저 같은 경우는 늦어도 6시 7시면 끝나기 때문에 그냥 넉넉하게 9시로 해놨기 때문에 오후에 출근해서 새벽 6시까지 해도 이 자동결제 내역이 하루치로 나오는 거죠. 이걸 모르고 24시간 0시로 해놓으신 분들은 나중에 영수증 빼가지고 계산할 때 여기서 봐야 되는데 가격이 안 맞는 거죠. 이 하루치 내역이 다르게 나오는 거지. 자정으로 갈려버리니까. 주간만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 부분 잘 해놓으시면 나중에 영수증 정산할 때 좀 편하다는 거. 그리고 뭐 밑에는 다 한글로 뭐 야간 모드고 글자 크기고 이런 거는 자기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다시 메뉴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법인 택시나 개인 택시나 그날치에 영수증을 뺄 때 집계 버튼을 누르고,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씩 출근 퇴근을 하니까 이걸 퇴근하기를 안 하고 한 달치를 모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하루에 한 번씩 하는 분들은 이 출근 후 집계를 누르시면 225,840원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상세 퇴근하기를 누르고 확인을 하시면 이게 처리가 됩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죠. 아까 바탕 여기에는 2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출근 후 집계는 225,000원으로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좀 전에 제가 미터기 시작을 했다가 껐을 때 취소를 했잖아요. 그 내역은 이 밖에 화면에서는 그냥 매출에 잡혀 있어요. 근데 실제 매출은 225,000원이라는 거죠. 이거 아시면 되고, 일 초기화는 솔직히 나머지 버튼들은 거의 쓸 일이 없고 출근 버튼, 집계 버튼, 결제 취소 버튼 이 세 가지를 제일 많이 쓰죠. 뭐 관리자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하는 거고, 출근 버튼은 퇴근하기 하고 나서 내가 오늘 일을 시작할 때 하는 건데 출근 상태래요. 퇴근 안 했대요. 보통 회사 들어가면 각자 4번이 나오니까 일 시작할 때 출근 누르고 4번 넣고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하고 나면 보여드릴게요. 일단 퇴근하기 할게요. 내가 안 뺐었나? 퇴근하기 하면 영수증이 나오고 퇴근하기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수증은 따로 빼놓으시고 여기서는 이렇게 바로 나오죠. 이게 출근 눌렀을 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전날 매출이 초기화가 돼서 0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일을 시작하시면 돼요. 뭐 간단한 미터기 조작법이라든지 이런 건 알려드렸고요. 이제 처음 택시를 시작하면 사람이 좀 당황을 하게 돼요. 왜냐면 보통 승용차 운전하는 거하고 이런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건 완전 다르거든요. 저도 뭐 운전 같은 건 자신 있다고 시작을 했는데 뭐 최근에 사고가 좀 있긴 했지만은 택시를 처음 시작했을 때 당황했던 게 뭐냐면 코너길 모퉁이에다 핀을 찍어 놓은 거예요. 차라리 이쪽에서 가다가 태웠으면 상관이 없는데 유턴을 해서 태워야 되는데 유턴을 하면 코너 모서리를 지나버리죠. 그래서 그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손님한테 한 20m 정도 가가지고 택시 부르셨냐고 해가지고 택시로 데려와서 척호를 수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완전 척호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척호를 수행했을 때니까 손님한테 전화를 할 수 있다는 거를 몰랐죠. 알았어도 당황해서 까먹었죠. 그런 식으로 당황만 하지 않으시면 뭐 택시 일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신중하게 침착하게 하시면, 그리고 처음에는 너무 속도를 내지 마세요. 보통 택시들이 속도 많이 내잖아요. 저도 낼 수 있는 상황에서는 속도를 많이 내고 또 새벽에는 신호위반도 좀 하고, 하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조심조심. 말씀드렸듯이 승용차 운전하는 거하고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택시 어플로 내비도 봐야 되죠. 차선도 봐야 되고 신호도 봐야 되고 카메라도 봐야 되고 갑자기 누가 튀어나오지 않나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뭐 음악 소리라든지 지금 여름이면 에어컨 세기나 온도 조절이라든지 이런저런 것도 또 생각을 해야 되고, 신경 쓸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좀 침착하게 잘 하셔야 되고, 일반 승용차 운전이랑은 아주 다르다는 거. 예전에 이제 인천에서 택시를 시작하신 여기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지금도 잘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처음에 힘들다고 했던 게 내비 보는 게 너무 힘들대요. 그러니까 일반 승용차면 편안하게 살살 가다가 내비 한번 보고, 뭐 맨날 다니던 길이고 새로 가는 길도 아니고 보통 가는 길을 많이 다니니까. 하지만 택시는 처음 보는 길을 이제 시작했다면 진짜 처음 보는 길 많이 가야 되거든. 저 같은 경우도 뭐 광고 나왔고 두암동에도 살았고 서동에도 살았고 지금 수안동 이래저래 살고 있지만, 제가 좀 다녀봤던 길들, 제가 아는 길들을 갈 때는 괜찮은데 모르는 길 갈 때는 좀 당황스럽더라고. 뭐 원래 주택가였는데 갑자기 도로가 나가지고 아파트가 생겨버리고 광주가 엄청나게 바뀌었더라고요. 아는 데를 가도 그렇게 바뀐 게 많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내비 보는 게 힘들다고 하셨는데 진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긴장을 하니까. 일반 승용차 운전과는 다르게 긴장하고 운전을 하고 신경 쓸 게 많으니까 내비가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빠져야 되는데 지나쳐버리고 뭐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해서,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런 거는 다 적응이 되니까요. 그리고 또 가맹택시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수락이 돼요. 목적지가 보이지 않고 자동으로 수락이 되는데, 예전에는 저도 몰랐었는데 그때 있었나 없었나는 모르겠어요. 제가 할 때 저는 3초 뒤에 수락으로 돼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바로 수락으로 설정을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니까 아까 택시 어플의 메뉴 부분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수락을 하시는 게 좋아. 어차피 받아서 해야 되고, 괜히 3초로 있다 뺏기면 열받으니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3초 후 수락이어도 콜 잘 받았어요. 어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시작한 타이밍이 참 좋았죠. 그때 딱 그달에 택시비도 23년에 올랐었고, 또 이제 코로나 끝나가지고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시즌이어가지고 손님도 많았고, 또 그때는 지금만큼 가맹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가맹은 완전 노다지였고, 제가 택시 처음 한 날 20만원인가 22만원인가 했으니까 그 다음날부터는 뭐 23만원, 다음날 25만원, 28만원, 거의 30만원 가까이씩 계속 했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많이들 느끼시지만 경기도 좀 안 좋고 손님도 그렇다 보니까 적고, 또 광주 같은 경우는 가맹 택시가 많다 보니까 가맹 쪽으로 아무래도 콜이 좀 더 가고, 비가맹 택시들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광주 같은 환경의 도시에서는 가맹으로 시작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였다 싶으시면 비가맹으로 내려오시는 것도 좋고, 가급적이면 개인 택시를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택시를 계속 하겠다 싶으시면. 이제 그 형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 직장을 구하기 힘드니까 일단 택시를 뭐라도 이제 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택시를 해보려는 거고, 이제 나중에 장애인 택시 그쪽도 노려보고 있는데, 뭐가 됐든 열심히 해서 먹고 살면 되겠죠. 뭐 이렇게 뭐 택시 기본 교육이라든지, 카드 용지 가는 거, 이건 나중에 내가 만나서 알려주면 되지. 이것까지 보여드리기는 너무 복잡하니까. 저는 지금 자동 결제 버튼을 없애려고. 그 버튼이 있으면 불편해. 방금 없앴어요. 지불 버튼 꾹 누르시면 나중에 계산할 때 자동 결제 버튼이 안 나오게 할 수 있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뭐 어플 사용법은 별거 없죠. 콜이 수락되면 길 안내 눌러서 손님한테 가고, 손님 태워서 목적지까지 가는 거 참 간단한데, 이 말도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되겠네. 워낙에 손님들이 핀을 잘 찍어요. 물론 이제 계속 택시를 하셨던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되는데, 적응이 돼도 짜증나는 건 마찬가지고요.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답답할 거예요. 태우러 가는데 없어.
손님들이 너무 핀을 잘 찍기 때문에 일반 도로에다 찍어도 어디 1, 20m, 2, 30m, 많게는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파트 안에 찍어 놓고 아파트 밖에 나와 있는 손님들도 있고.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그 얘기 많이 했었죠. 아파트 안에 핀이 찍혀 있다, 그럴 때는 입구에 들어가면서부터 주위를 잘 살피시라고. 딱 느낌이 있거든. 저 택시 기다리는 것 같은데 막 폰 보고 차 보고 폰 보고 차 보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안에 핀이 찍혀 있을 때는 입구에서부터 한번 살피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하다 보면 알게 되시겠지만, 원래 핀이라는 게 이게 만약에 건물이라고 치면 이쪽이 도로가예요. 도로가면 핀이 여기 찍혀야 차가 이리 오겠죠. 근데 건물 이쪽에 핀이 찍혀버리면 뒤쪽으로 내비가 안내를 해요. 근데 사람은 여기 있어. 여기 있는데 핀이 여기 이 건물 뒤쪽에 찍혀가지고 택시는 여기 와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택시를 하다 보면 이거 안이 아니라 바깥쪽일 것 같은데 한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도착하기 전에 미리 전화해서 혹시 이거 안으로 부르신 건가요? 바깥쪽으로 부르신 건가요?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특히 터미널 같은 경우도 터미널 택시 정류장 쪽에 핀이 많이 찍혀 있는데 택시 정류장 지나서 서 있는 사람들도 있고 버스 정류장 쪽에 서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계속 내비를 켜고 다니고 어플을 켜고 다니기 때문에 GPS가 계속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위치를 정확히 파악을 하죠. 그래서 내비가 제대로 안내를 하고. 근데 손님들 같은 경우는 택시 어플을 켰을 때 그때서야 GPS가 작동을 하거든. 그러니까 정확한 내 위치를 못 찍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 5m, 10m는 가볍게 다른 곳으로 찍힐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택시 어플 딱 켜서 걸어가면서 택시를 불러. 룰랄라 하면서 택시 막 목적지 입력하고 있어. 병신 같은 짓거리죠. 왜냐하면 택시 어플을 켜고 내 위치 사용으로 출발지를 설정을 하고 이제 목적지를 입력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거야. 그럼 핀은 저 뒤에 있거든. 처음에 택시 어플을 켰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핀이.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막 해가지고 저기 한 2, 30m 가가지고 목적지 호출하기 그래 놓고 출발지 도착지 보지도 않아요. 그냥 나 목적지 입력했으니까 호출, 뭐 얼마짜리, 일반 호출 잡혔다, 기다려. 안 와. 택시는 저기가 있지. 아니 저기서 어플을 켜서 핀이 저기 찍혀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되게 확인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너무 손님들을 믿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도착했을 때 저 같은 경우 바로 문자를 보내요. 택시가 도착하였습니다. 차 번호 확인 후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문자 보내는 게 택시 어플에 있어요. 보내고 저는 오래 못 기다려요. 1, 20초 있으면 전화해버려요.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는 택시를 불러놓으면 계속 보거든. 언제 오나 어디서 오나 몇 분 뒤에 오나 보거든. 근데 사람들은 안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냥 불러놓고 야 몇 분 뒤에 온대 하고 냅둬버려. 몇 분 뒤에 나오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되게 속상한 경우도 많거든. 이게 도착해도 도착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염없이 기다리다가는 진짜 거기에 몇 분 동안 대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막 2, 3분 이상.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얼른 전화해버려요. 그럼 대부분 그러죠. 예 가고 있어요, 내려가고 있어요. 야 그래 예 하고 끊어버리지. 시간 맞춰 나와주면 참 고마운데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알고 시작하셔야 되고, 그 외적인 좀 스트레스 받고 힘든 부분들이 많아요. 택시를 하다 보면. 그런 것까지는 얘기를 안 해드릴게. 그거는 하면서 느껴보셔. 왜냐면 이런 개 짜증나고 열받는 내용까지 다 알고 시작하면 택시가 정말 싫어져요. 왜 눈썹이 였냐? 눈썹 문신을 좀 할까? 왜 이렇게 빠졌지? 눈썹 문신을 한번 해야 될까요? 너무 이렇게 짜증나는 택시의 이런 부분까지 알고 시작을 하면 더 짜증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시작하세요. 솔직히 처음 택시 한두 달 하면 되게 재밌어.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야간을 하지만 주간을 하시는 분들은 손님하고 대화도 좀 있고, 기본적으로 카카오는 손님들한테 말 걸지 말아가죠. 귀찮게 하지 말고 찝쩍거리지 말아라, 뭐 그런 거예요. 옛날에 택시 기사님들 막 정치 얘기하고 뭐 경제 얘기하고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들 되게 많으니까. 이제 요즘은 기본적으로 이제 말을 걸지 말라고 하는데, 이제 손님이 말을 걸어오면 대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좀 약간 나이 차도 안 나고 하면은 농담도 할 수 있는 거고, 낮에 일하면, 그리고 또 택시를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면 그런 부분에서 좀 재밌는 부분도 있어요, 처음 시작하면. 근데 이게 하다 보면 그런 말 있잖아, 알수록 보인다고. 스포츠 경기도 그 룰을 알면 알수록 뭐 이게 보이고 저게 보이고 하잖아. 택시도 마찬가지로 택시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솔직히 짜증나는 게 더 많아. 짜증나는 부분이 솔직히 더 많아요. 그래도 이제 어쩌겠어요. 이게 내 직업인데 먹고 살자니 해야 되고. 솔직히 저도 요즘에 좀 그런 택시에 대한 회의감이라든지 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뭐 당장 뭐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테슬라가 확 올라주지 않는 이상은 제가 뭐 먹고 살 재산도 없고 물려받을 것도 없고, 그리고 제 일이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저는 어느 정도는 먹고 살 만큼 잘 벌고 있답니다. 그리고 뭐 더 알려드릴 게 있을까요? 뭐 사람이 많은 곳으로 찾아가는 거, 사람이 많이 있을 만한 장소 시간대로 찾아가는 거, 뭐 퇴근 시간, 학교 시간, 그리고 무슨 행사 있으면 그쪽에서 사람이 많으니까 콜도 잘 받을 수 있고, 또 늦은 시간에는 뭐 아무래도 광주 같은 경우는 상무 첨단 같은 좀 큰 번화가 쪽에 콜이 많이 있겠죠. 뭐 비가맹들은 콜 받기 힘들어도 가맹들은 조금 더 잘 받는 그런 게 있고, 또 옛날에 말했던, 만약에 번화가 쪽에서 너무 콜을 못 받는다 하면은 차라리 근처 좀 주택가라든가 이런 데로 가면 그쪽에는 콜도 적지만 경쟁자도 적으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이제 택시가 요즘 이제 주변에 아는 형 두 분이 목이랑 허리가 다 안 좋으셔가지고, 이 택시가 진짜 건강에 안 좋은 직업이거든. 아는데 저도 운동을 안 하고 있는데, 좀 부지런하고 그러신 분들은 운동도 겸하시는 게 좋고요. 하루에 1시간이라도. 참 말은 쉬운데 이게 돈을 벌려면 기본 10시간 이상은 일을 해야 되고, 이게 운전하는 시간만 10시간 이상이에요. 뭐 출근하고 퇴근하고 뭐 중간에 잠깐 쉬고 밥 먹고 이런 시간 빼고, 그러니까 집 밖에 기본 12시간 이상씩 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집에 와서 뭐 씻고 밥 먹고 출근 퇴근 시간에 씻고 밥 먹고 자고 운동까지 한다는 게 솔직히 쉽진 않지만, 나는 그런 운동하는 습관이 돼 있고 부지런하신 분들은 꼭 운동을 겸하시길 바랍니다. 해야 돼요. 진짜 운동해야 돼요. 저도 조만간 계획만 있습니다. 계획만 있어요. 계획만. 아직 실행에 옮기진 않았고. 여기서 더 뭐 알려줄 게 있을까요?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시작하려는 분들한테 더 알려드릴 게 있을까?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다들 화이팅 하시고, 가급적이면 개인 택시 가세요. 개인 택시가 눈치 볼 일도 없고, 시간 이런 유형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벌이도 전기차를 했을 경우에는 도급 택시하고도 1,200만원 차이 나니까, 일반 산악금 택시하고 비교하면 2,300만원 차이가 나죠. 한 달에. 1년도 아니고. 여유 되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개인 택시로 가시는 게 무조건 좋고요. 일단 어느 정도
알려드릴 수 있는 건 다 알려드린 것 같아요. 아까 카드 용지 가는 것만 안 찍었는데 지금 아직 덜 떨어져서 내 것이 다 떨어졌으면 갈 텐데. 왜 이렇게 피곤하냐? 잠도 많이 잤는데. 이만 이제 택시를 시작하시는 분들, 시작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몇 가지 팁들, 뭐 어플이나 미터기 사용법 등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다들 화이팅 하시고, 그럼 저는 일하러 갑니다. 뿅.